하나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동 염색체와 핵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동 염색체에 대해 살펴보면요. 체세포에서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만약 이 왼쪽 염색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면 오른쪽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인데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에 지금 알파벳이 적혀 있죠. 바로 A, B, C, D, E 유전자라고 이렇게 5개의 유전자를 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에 의해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이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낸 형태를 유전자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전자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A, B, C, D, E 유전자 중에 D 유전자가 쌍꺼풀과 관련된 대립 유전자인데요. 왼쪽 사람은 이 쌍꺼풀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 D와 소문자 D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람은 소문자 D로만 이루어져 있죠. 지금 여기 개체 유전자형은 왜 라지 D, 스몰 D라고만 표시했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평소 상태에서는 염색 분체가 존재하지 않고 염색체들이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라지 D, 스몰 D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이 유전자에 따라서 왼쪽 사람은 쌍꺼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람은 쌍꺼풀이 존재하지 않는 외꺼풀,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몰 D 유전자가 발현되면 외꺼풀을 만드는구나. 자, 그런데 지금 왼쪽 사람은 쌍꺼풀 유전자도 존재하고 외꺼풀 유전자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 염색체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라지 D와 스몰 D라는 이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의 조합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이것을 한자로 다를 이자를 써서 이형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같을 동형 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왼쪽 사람의 유전자형을 살펴보면 A에 대해서는 대립 유전자가 같으므로 동형접합, B에 대해서는 동형접합, C에 대해서는 라지 C, 스몰 C 다르죠? 이형접합, 그 다음에 E에 대해서도 이형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동형접합일 경우는 라지 D, 라지 D도 동형접합이 될 수 있고 스몰 D, 스몰 D도 동형접합이 될 수 있죠. 라지 D, 라지 D는 쌍꺼풀 유전자만 2개 있기 때문에 바로 쌍꺼풀의 표현형이 태어날 수밖에 없고요. 스몰 D, 스몰 D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외꺼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형접합의 경우는 쌍꺼풀 유전자도 있고 외꺼풀 유전자도 있는데 쌍꺼풀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이 쌍꺼풀 유전자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외꺼풀 유전자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게 됩니다. 유전자가 이형접합인 경우에 드러나는 표현형을 우성 표현형이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라고 해요. 숨겨지는 표현형을 열성 표현형이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쌍꺼풀이 드러났기 때문에 쌍꺼풀이 이 외꺼풀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성과 열성은 뛰어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형접합일 경우에 드러나면 우성,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면 열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유전 문제는 좀 복잡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우성과 열성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대립 유전자 중에서 쌍꺼풀 대립 유전자가 우성이구나, 외꺼풀 대립 유전자가 열성이구나. 부동어로 표시하면 헷갈리지 않고 간편하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형질이 우성과 열성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후에 사람의 유전을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핵형과 핵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물이 가진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들의 특징을 종합하여 핵형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원숭이, 물고기와 벼 같은 다른 종의 생물은 핵형이 서로 다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은데요. 정상 남자와 여자의 체세포에는 모두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에서는 성염색체라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에서는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이 함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물고기의 염색체가 46개다. 자, 이럴 때 물고기와 사람의 핵형은 서로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와 사람의 염색체 수가 같을 수는 있어요. 우연히. 하지만 염색체 모양과 크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핵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염색체 수나 모양,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핵형 분석을 합니다.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 바로 핵형을 분석하는데요.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기이기 때문에 이 중기세포의 염색체 사진을 이용해 핵형 분석을 합니다. 핵형 분석을 통해 성별도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염색체 수 알아낼 수 있죠.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여야 되는데 핵형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의 염색체가 47개이다. 이런 경우에는 염색체 수가 이상하다,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상인 사람과 염색체 모양이 다를 때 이 염색체 구조의 이상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핵형 분석 방법은 3단계를 거치는데요. 세포의 손상 없이 우리 몸의 세포를 분리해서 핵형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혈액에서 백혈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백혈구를 분리해서 체세포 분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품을 이용해서 체세포 분열 중기에서 세포 분열을 중지시키고요. 이 백혈구의 염색체를 염색한 후에 카메라가 부착된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때 염색체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잘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색체를 크기, 모양, 염색된 띠 등을 이용해 같은 것끼리 묶어서 크기에 따라 배열한 후에 핵형 분석을 합니다. 사람의 핵형 분석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큰 순서대로 1번과 22번에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잘 배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성염색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염색체를 지금 쌍으로 다 배열해 놨잖아요.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염색체 관계를 바로 상동 염색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동 염색체 23쌍이 존재한다. 총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왼쪽이 여자고 오른쪽이 남자인데 1번부터 22번까지 염색체는 양쪽을 비교해보면 크기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염색체다. 1번부터 22번까지 44개의 염색체를 바로 상염색체라고 했고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른 구성으로 가지는 이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크기가 큰 것을 X, 그 다음에 알파벳이 Y잖아요. 크기가 작은 것을 Y라고 해서 남자는 XY,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기의 핵형을 분석해봤더니 21번 염색체가 정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아기는 앞으로 다운 증후군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좀 다른 모양의 8번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핵형 분석을 통해 유전 질병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핵상이라고 합니다.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도 함께 표기합니다. 초파리 체세포의 핵상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염색체 2개가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죠. 세모, 세모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네모, 네모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별, 별 상동 염색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색체가 2개씩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상을 EN이라고 표시해요. 여기서 N은 핵을 나타내는 뉴클레어스의 앞자를 따서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N이라고 핵상을 나타내고요. 자, 오른쪽은 초파리의 생식세포의 핵상, 정자나 난자 중에 하나겠죠? 지금 왼쪽과 비교해서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각각 하나씩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EN으로 표시하지 않고 N으로만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두 세포의 핵상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염색체 수도 함께 표기해 주는데요.
자, en 뒤에 등호를 붙이고 염색체 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en은 8이다 라고 표기하고요. 자, 오른쪽은 하나, 둘, 셋, 넷. 염색체가 4개다 라고 해서 n은 4라고 표기합니다. 자, 이것을 가끔 약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핵상은 약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핵상을 표시해 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이 모든 염색체가 2개씩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핵상은 en, 오른쪽 남자의 핵상도 en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염색체 개수를 세서 적어주면 되는데, 자, 총 46개이잖아요. 46을 그냥 쓸 수 있겠지만 성별을 알 수 있게 자세히 표시해 주는 겁니다. 등호 뒤에다가 먼저 상염색체 개수부터 써요. 그러면 상염색체 개수가 총 44개예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를 해서 성염색체는 XX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더하기 표시하고 남자는 XY로 사람의 핵상을 표시를 하는데요.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요, 성별을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함정이 뭐냐? 자, 왼쪽 핵형 분석 결과를 A라고 하고 오른쪽 핵형 분석 결과를 B라고 해볼게요. A와 B의 핵형은 같다. 자,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형이라고 하면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성염색체 모양 다르잖아요. 크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핵형은 같지 않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문장, A와 B의 핵상은 같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A는 핵상이 바로 지금 en이에요. 그쵸? 그리고 B도 핵상이 en이에요. 그래서 A도 en, B도 en으로 핵상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상에 관한 문제는요, 유전 문제에서도 기본 문제에 속하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염색체, DNA, 유전자, 상동염색체, 핵상, 이런 개념들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유전 단원의 공부 방법은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예요. 기초 문제부터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야 유전 단원은 실력이 쌓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